동아리연합회 라이트에서 준비한 우리들의 동아리 백과사전 동퀴즈. 원더블럭. 네, 저희가 지금 이제 9팀, 10팀 정도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팀인 북악기호회 문예창작회까지 왔습니다. 각자 동아리 소개랑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2년도 북악기호회 회장을 맡게 된 19학번 한승현이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류의 희망 문예창작회 22년도 회장직 맡게 된 이명민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동아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저희 북악기호회라는 동아리는요, 바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끼리 모여서 이제 바둑도 두고 이제 바둑 말고도 다른 여러 보드 게임 등을 하면서 친목 도모를 하는 동아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문예창작회는 뭐 자기가 쓴 글이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문학, 뭐 시, 뭐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고 글을 같이 쓰고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뭐 그 이제 시화전 같은 저희 그 정기 행사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데 글 같은데 뭐 전시하고 네 같이 공유하는 그런 좋은 동아리입니다. 되게 활동들이 흥미로울 것 같은데, 그러면 북악기호회와 문예창작회가 각각 동아리 역사가 얼마나 되고 또 전통이 어떤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북악기호회라는 동아리는요, 1976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고요. 저희 동아리의 전통이라고 하면은 회비를 걷지 않는다는 게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비를 거두지 않나요? 네, 저희는 새로 들어오는 학우분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선배님들께서 그런 전통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운영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따로 회비를 걷지는 않지만 이제 뭐 MT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바둑 대회를 연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운영비가 들잖아요. 그쵸. 그런 비는 이제 저희끼리 돈을 모으는데 딱히 회비라고 정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거나 행사가 있어야만 이제 모으는 네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좋습니다. 이제 문예창작회는 1981년부터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신입생들한테는 회비를 걷지 않고 있는데 지난 코로나 비대면 시대 때는 회비를 일체 걷지 않았었고요. 이제 이번 연에는 이제 기존 회원들한테 이제 소정의 회비를 걷을 예정이고 그 회비를 이제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많이 그 뽕을 뽑을 수 있다고 그렇게 네네네.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효율이 네. 좋다는 네, 말씀이시죠? 효율적이게 되도록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정기 행사도 있고 저희 뭐 문지 발간도 하고 이러니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게 이제 회비를 걷고 있고요. 전통이라고 이제 한 가지 뭐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저희가 예전에는 동아리 방이 지금은 복지관에 있지만 옛날에는 법학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체육관까지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고 그래요. 체육관까지요? 네, 회원들끼리 종이 비행기를 날려서 체육관까지 이제 이제 도달하는 네. 이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뭘 준다거나 이제 음. 자기들끼리 내기를 이제 하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북악기호회는 계속 쭉 안 거드신다는 거죠, 앞으로도? 네, 저는 선배님들의 네. 전통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회비를 아, 걷지 않는 거죠. 그럼 선배님들께서 또 후원이라면 후원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나요? 네, 가끔 이제 뭐 바둑 대회 같은 걸 열던가 저희끼리 이제 친목 도모를 할 때 선배님들께서 오셔서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확실히 앞으로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 내가 비대면 동아리 활동인데 그 회비를 내는 것에 대한 좀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께는 또 이 북악기호회의 이러한 운영이 굉장히 또 와닿을 것 같고, 또 문예창작회 또한 이제 앞으로 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필요한 만큼의 회비만 걷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 또한 참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둑이라고 하면은 보통 바둑에 대해서 접근성이라 그러나 바둑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많이 갖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는 바둑이라고 해봐야 뭐 이세돌과의 대결이라든지 뭐 고스트 바둑왕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본인은 바둑을 얼마나 잘 두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바둑에 대한 정말 기초적인 것 말고 바둑을 잘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둑보다는 그럼 이제 보드게임이나 친목을 위해서 기호에 들어간 케이스에 가까운 거죠. 네. 그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바둑에 크게 관심이 없어도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면 기호를 찾아오면 된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바둑을 같아요. 잘 두지 못하더라도 네. 저희 동아리에 오셔서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많이들 오십니다. 보드게임도 같이 하시고 거기서 이제 바둑도 배워가면서 네. 점점 즐거운 학교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기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따로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려면은 딱히 필요한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단지 저희 동아리 방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용기, 네, 그런 용. 분들이라면 다 환영합니다. 용기와 마음가짐 네, 그거 하나면은 네 그거 하나면은 오케이. 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부학기회라는 이름에서 왠지 이 동아리는 정말 딱 바둑만 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보드게임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보드게임이 또 있죠? 저희 동아리 방에는 이제 바둑이라는 게임이 단체로 뭘 같이 하기가 좀 힘든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말 여러 명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보드 게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멜업이라든지 스플렌더, 티추, 이런 트럼프 카드 이런 건 당연히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었어요. 뱅 여러 가지 게임이 있어서 단체로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1학년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런 예를 들어 보드 게임 동아리를 한다 해도 나는 그 보드 게임을 잘 몰라서 내가 괜히 들어갔다가 잘 하지도 못하는데 좀 그게 어울리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제 1학년 때 모습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정말 보드 게임에 대해서 정말 단 1도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국악기호라는 동아리를 알게 되었고 들어오니까 정말 선배님들이 정말 다 착했어요. 물론 지금도 다 착하고 저도 착한 선배가 될 거예요. 승현님도 네네네. 될 것이 네, 돼야죠. 네. 근데 이제 그 선배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룰을 다 알려주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뭐 보드 게임에 관심이 없어도 오시면은 자연스럽게 보드 게임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기호에 대한 선입견, 살짝 무거운 분위기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아직까지도 또 지속이 되고 있었으니까 그럼 두 동아리는 코로나19 속에서 어떻게 동아리 활동을 펼쳐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바둑이란 게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는 조금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이제 온라인 바둑대회라고 해서 온라인으로도 바둑을 둘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온라인 바둑대회를 열어서 이제 저희 회원들끼리 바둑대회도 하고 이제 친목도 동호하고 이러면서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상품은 어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상품은 주지 않았는데 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문예창작회는 이제 보통 시나 쓴 글들을 이제 공유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오히려 온라인 시대 때 그 좀 더 활동이 많았어요. 교류도 잦았고 저희는 이제 정기 활동으로 습작 토론회랑 그 시화전이라고 글과 이제 사진을 같이 뭐 공유하면서 글을 쓰는 이제 행사인데 이제 전시도 하고요. 그리고 문집 행사 이제 문집 발간도 있는데 여튼 습작 토론회를 저희 문예창작회에서는 매주 진행을 했고 그 줌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서 방역 수칙도 지키면서 이제 사람들도 같은 회원분들도 이제 몇 번 만났었고 저희 시화전 행사를 SNS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SNS라면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인스타나 페이스북 그리고 에타에도 이제 몇 번 홍보를 했었고요. 혹시 그런 거는 어떻게 검색을 하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문예창작회 계정이 여기 혹시 자막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여기에 혹시 여기에 띄워주시면 저희 문예창작회 SNS 계정입니다. 인스타 계정이고요.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 건데 여기 가시면 저희 뭐 습작 토론회 때 이제 진행했던 그런 글들 몇 개 올라가 있고요. 그런 네. 공모전이나 이런 저희끼리 자체 진행한 뭐 행사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그 SNS 거기 계정에 다 올려놨어서 만약에 들어오시게 되면 혹시 뭐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인스타그램을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되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네, 동아리 이거 인터뷰를 하기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되게 좋은 시들도 있고 그래서 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듣다 보니까 습작 토론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습작 토론회는 이제 제가 작년에는 부회장으로 이제 그 운영을 했었는데요. 보통 매주 오전 중에 저희는 즉흥성을 조금 고려한 그런 활동이라 오전 중에 주제어를 저희가 던져주면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그에 대한 글을 오후 동안 하루 동안 쓰시고 보통 저녁 7시쯤에 이제 줌을 열어서 혹은 뭐 대면일 경우에는 회의실 같은 데 대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글을 거기서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미리 써온 글을 이제 같이 나중에 한꺼번에 보면서 피드백 서로 나누고 자기의 글이 어떠한가 좀 이런 거를 나누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그런 걸 하는 건가요? 네, 막 전문가처럼 이 작품은 시의 화자가 이런 느낌. 운율이 살아있다 이런 거. 좀 이렇게라기보다는 이 시의 화자는 혹시 이런 건가요? 그러면 글 쓰신 분이 네 맞습니다. 너무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확인이 해야. 네. 문예창작회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좀 그런 분위기가 그 부원들에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혹시 그 단어를 통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는 회원은 없었나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활동이 강제 활동이 아니라 자유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진행되는 행사이기도 하고 일단 글을 쓰고 싶은 분들이 들어오셨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을 느낀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혹시 조금 그래도 자기 글을 이제 공유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희가 익명으로도 글을 받아서 이제 익명으로 저희가 글을 공유해 드린 다음에 나중에 피드백을 저희가 따로 받아서 그 다음에 그 글 쓰신 분들한테 따로 직접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그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듣기로 그 아까 말씀해주신 문집 발간이 있잖아요. 그럼 작년에도 문집을 발간하셨습니까? 네, 작년에 아주 예쁜 컬러로 저희가 문집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문집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바로 문집이 여기 있는데요. 저희 21년도 이제 문집이고요. 작년이 벌써 21년이죠. 그쵸, 제가 그쵸. 날짜 개념이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도 21년을 올해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네, 20년도 이제 문집은 저희가 코로나 그런 상황 겹쳐가지고 조금 상황이 안 좋게 돼서 출간하지 못했는데 21년도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희 임원진들끼리 이제 논의를 해서 컬러도 이제 직접 뽑았고 저희 디자인도 직접 다 했고요. 그래서 임원진 하시면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문예창작회 임원진 짱. 회원님들도 짱. 여튼 여기 안에도 보시면 저희 시화전 때 이제 했던 거 이렇게 사진이랑 글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글을 쓴 글을 이제 책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문집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로 배포를 하는 건가요? 문집 같은 경우는 저희 회비를 이제 조금 지원을 해서 네. 문집을 구매하고 싶으신 이제 회원분들에게 조금 받아서 왜냐면 저희가 택배비도 있고 출간 인쇄비도 있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택배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보내는 데도 다르고 아니면 교내에서 수령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건 따로 받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저희 회비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저희 n분의 1 해서 조금 받아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럼 이런 문예창작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작문 실력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저희 지원 자격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입생만 받는다.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작문 실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실 전문적으로 글을 쓰고 뭐 인쇄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문집 발간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이제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작문 실력이나 뭐 이런 그런 기타 지원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저희 신입생 받을 때도 뭐 이번에는 2학번이죠. 2학번만 받는 게 아니라 저희는 모든 학번
고학교 나이나 학번 상관없이 상시 모집으로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럼 기후에서는 학번 제한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학번 제한은 절대 없고요. 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고 하죠. 저희는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뭐 지원 자격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고요? 정말 바둑을 하나도 할 줄 몰라도 됩니다. 아, 저도 정말 바둑을 모르거든요. 네네. 근데도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거 보면 바둑 실력과는 정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바둑을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후에 들어갈 생각을 하셨는지. 우선은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이 친구의 추천을 받긴 받았는데 네. 친구가 이제 보드게임도 하고 뭐 정말 착한 선배들이 있는 동아리가 있다. 너도 들어와라 해서 정말 그런 데가 있어 하고 이제 들어가 봤는데 바둑 동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정말 동아리 방 문 앞에서 한 5분 동안 서성이면서 고민을 했거든요. 아, 이걸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했는데 그때 이제 선배가 이렇게 오셔서 저를 방 안으로 같이 들어오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동아리 국악기후가 이제 바둑만 하는 곳이 아니라 보드게임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친목을 다지는 동아리다. 그래서 이제 이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고요. 근데 바둑에 관심이 있어서보다는 친구랑 같이 갔다가 선배에게 이끌려 가신 분이 큰 거네요. 그럼 이제 신입생들이 문 앞에 서성이고 있을 거잖아요. 그게 망설이는 신입생들에게 이제 회장님들께서 어필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 동아리의 매력은 뭐뭐다 라고 신입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저희 국악기후의 매력은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움? 네.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처음에 저희 국악기후회가 바둑 동아리인 거를 알게 되면은 이제 바둑이라는 벽이 이제 조금 진입장벽이 높아 보이고 그쵸. 좀 어렵고 막 되게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 동아리는 그런 바둑을 하지만 정말 그런 바둑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자유롭게 열려 있고 자유롭게 들어와서 이제 선배님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선배님 이거 하실래요? 그래서 이거 하고 후배야 일로 와봐. 이렇게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네네. 술먹을 구멍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하시는 게 왠지 국어 교과서에 나올 것 네. 같은. 살짝 선생님 같은 바이브가 좀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후배야 이렇게 와봐 이렇게 네네네네.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정말 선배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어떤 분위기인지 충분히 다 예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예창작회의 매력은 편안함이다. 자유로운 편안함.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나는 글에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혹은 신입생들도 들어오셔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그게 바로 문예창작회의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움과 편안함이라고 매력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만약에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외치시게 된다면 개별 동아리별 PR 시간 30초를 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만약에 이 퀴즈에 응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동퀴즈 했을 때 yes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퀴즈? 예스! 오케이. 한번 좋습니다.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 처음 등장하는 말인데요. 탕왕은 향락에 빠져서 나라를 돌보지 않는 거렁을 몰아내며 임금이 덕이 없어 백성이 이것에 빠졌도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백성들의 힘든 삶을 진흙탕과 숯불에 비유한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종이에 적고 이것을 카메라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혹시 느낌이 오시는 분 계신가요? 정말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시다든지 지금 회장님은 거침없이 적고 안 있는데 보이게 적어주셔야 되고 느낌이 오는 게 있을까요? 진흙탕가 혹시 뭐라고 하시죠? 진흙탕과 숯불. 숯불이요? 네, 저희가 어쨌든 좀 생각해 보시다가 힌트를 원하시면 더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힌트 한 번만. 힌트는 일단 두 글자입니다. 임금이 덕이 없어 백성이 땡땡에 빠졌도다. 네, 지금 이제 두 분 다 답을 작성을 하셨는데요. 이제 하나, 둘, 셋 하면은 화면에 답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국악기후에는 도태라고 적어주셨고요.
문예 창작회는 답을 안 적으신 건가요? 사실 여기 있습니다. 도탄이라고 도탄. 적어주셨네요. 도탄이라고 적으셨고 도태라고 적으셨습니다. 아, 네. 정답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도태 아니고 도탄 정답입니다. 와 진짜 맞았다. 문예창작회 사랑해. 사랑합니다. 아쉽게도 부학기호에서는 도태 오답을 내셨고 문예창작회에서는 도탄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휴. 그래서 아쉽지만 문예창작회에만 필요한 시간 30초가 주어졌고요. 네, 이제 저희가 부학기호회와 문예창작회를 끝으로 지금까지 동아리 인터뷰를 마쳐봤고요. 마지막을 장식해 주셨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신입생분들이나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 영상, 앞에 영상, 뒤에 영상 다 보시면서 어느 동아리에 가면 좋을까 생각해서 자신에게 맞는 동아리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 또한 이 마지막 촬영을 이렇게 부학기후회와 문예창작회처럼 잔잔한 물결 같지만 또 그 안에 화려함의 그 열정이 숨어있는 동아리와 함께해서 마지막 촬영임에도 되게 힐링이 됐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리연합회 라이트의 신동찬, 박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30초라고 해서 너무 지금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말이 좀 빨라졌고요. 일단 문예창작회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이거 뭔가 영상 편지 같은데 저희 문집이고요. 이거 많이 그 동방 그 놀러 오시면 읽으실 수 있고요. 저희 동방은 복지관 110호입니다. 네, 그 무슨 연락하고 싶으실 때는 저희 인스타 그 아까 띄워드린 여기 아마 또 띄워드릴 건데 여기 계정으로 DM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에타 말도 헷갈리네요. 그 에타 홍보글도 올릴 테니 거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환영, 신입부원 환영, 그 상시 모집이고요. 그 모든 이들 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